촉촉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오셨던 우리 애청자 여러분 문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4854님, 어제 미키마우스 머리띠 가지고 갔다가 쑥스러워서 쓰진 못하고 흔들고만 온 아줌마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청바지 입으셨어요? 멋있었습니다. 공개방송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 오늘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곧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랑 끝나고 나서 악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어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145님, 시사 프로라 남성 청취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성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신 교수님과 최영일 평론가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저희 덕분이 아니고요. 우리 PD분이 여성 PD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묻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486님, 교수님 왕청취자입니다. 신유리입니까? 신유리입니까? 하셨는데요. 전 이응 신유리입니다. 4882님, 어제 교수님 뵙고 악수하고 보니 엄청 젊어 보이세요. 예, TV는 사람이 조금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습니다. 7652님, 어제 덕분에 힘든 무게 내려놓고 편했습니다. 교수님 청바지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청바지 입은 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봐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00님, 모든 스태프들 수고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특별한 한 해를 특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예. 국토부는 대한항공도 항공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키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이 지금 항공법에 저촉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항공보안법의 승객의 의무상 보성이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저촉된다고 봐서 우리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법하고 항공보안법하고 다르죠. 예,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럼 항공법에는 저촉이 안 돼 있는 건, 안 되는 거?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이제 기장의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또 허위 진술을 하는 거, 예. 진술을 허위하도록 그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항공 저촉이 돼서, 예. 그 항공사에 대해서 이제 운항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를 좀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법에도 저촉이 되고, 예. 그죠? 항공보안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수준은 그러면은 항공법에 의거하고 항공보안법에 의거해서 제재 수준이 결정되는 건가요? 예. 항공법에 의한 것들은 저희 이제 국토교통부가, 조치를 하면 되겠고요. 예. 대북 보안법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형벌 관련된 사항이라 이제 사법당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보안법은 검찰에 넘기는 거고, 예. 항공법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조치를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그 항공법에 지금 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제 법의 기준상으로만 얘기하면 운항정지를 할 경우에는 한 21일. 과징금을 할 경우에는 한 14억 4천만 원인데요. 예. 이제 이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어떤 것을 할지 얼마나 할지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50%도 가중하거나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 그죠? 예, 예. 그건 이제 전부 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장님, 21일 동안 영업정지 하는 게 훨씬 더 손해가 크지 않나요? 14억 4천만 원보다는? 아마, 클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21일이나 14억 4천만 원이 같은 수준의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과징금을 운항정지와 좀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 저는 11월 달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예. 그 많이 좀 상향을 해서 인상한 그런 금액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이 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그러면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보통 이제 공무원이 한 3명, 4명, 민간인이 한 4명 정도를 우리가 위촉해서 구성하는데 이 위원들은 그 수시로 바뀝니다. 예.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공개. 예, 그럼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예. 그럼요. 공개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왜 여쭤봤냐면 뭐 과장님의 잘못이겠어요. 근데 그 조사하는데 그 예. 사무장이요. 대한항공 출신이 2명이 있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정성에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 실제로 그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한 10몇 분간은 사무장하고 그 대한항공의 임원하고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다 사실인데요. 예. 이제 뭐 항공사 출신의 감독관이 2명 조사관에 포함되긴 했지만, 예. 이제 그분들이 하는 그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예. 일반직, 그 항공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또 조사의 전반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기 회사 출신 끼면은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사람이 지금 저희 그 전문가의 뭐 채용이 이제 부득이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감독관들도 외국 사람들 좀 채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빨리 좀 그렇게 돼야겠네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러는데 여기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 땅콩 놀이터는 관제 녹음이라든가,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전문가가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블랙박스를 해독한다든지. 예, 욕설 문제라든가 뭐 폭행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 공무원들이 이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임원이 그렇게 같이 쓰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조사할 때. 그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이는데 그 전 과정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예. 그 조사 초기에. 예. 한 19분 정도에서 20분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좀 있었다가, 이제 저거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조사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은. 좀 그렇죠.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뭐 그 조사 과정의 문제는 아닌데 그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조사받으러 나와가지고 그 피조사인이 화장실 청소해달라 그러면 청소해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청소해달라고 그래서 청소해주는 것도 모양새는 그렇게 썩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있는 건물에는 이제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을 장기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3명 이상의 여성, 다시 말해서 여자 기자분들이 이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갑을 관계가 국토교통부가 갑해야 되고, 대한항공이 의리해야 돼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엄정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엄정하게 앞으로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는데, 뭐냐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항공보안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거죠? 항공보안법에 이제 저촉이 돼서 검찰에 이제 조사를 넘기게 되면은, 그죠?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도 함께 넘기게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거를 다 일체를 넘겨드렸고요. 예. 또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한항공이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특별 점검 같은 경우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요번에 드러난 문제점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앞으로 좀 고쳐주십사.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만 상식선상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인터뷰에 여러분 또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231님, 땅콩 사건 테러 아닌가요? 무기만 없지 힘으로 하는 회항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5280님, 국토부 하는 게 꼭 대한항공 자회사 한 부서 같아요. 국민들이 조사가 공정하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5107님, 1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일군 것을 3세대가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허망하네요. 예, 허망은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유구조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야구 말이에요. 여기 또다시 비활동 기간에 훈련한 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넥센 선수들이 이제 목동에서 모였어요. 예. 훈련을 했는데 그 장면이 이제 언론사에 잡혔는데요, 사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코치가 같이 나와서 훈련을 하고 또 배팅도 이렇게 펑고볼을 쳐주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스스로 훈련하는 건 모르는데 코치가 와서 같이 훈련하는 건 결국 훈련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 기간이라고 해서 단체 훈련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수협회가 징계까지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넥센 염경엽 감독은 사무실에도 못 오냐, 사무실에 들렀을 뿐이다. 이렇게 논란이 일으켰고, 어제도 선수협은 이제 한화 김성근 감독을 이번 논란의 근원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하나에 오고 나서 선수를 12월 전지훈련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근데 하지를 않기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선수협이 김성근 감독 때문에 이런 일이 발단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또 김성근 감독은 계획은 했지만 실행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지목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선수들은 10개월 월급을 받습니다. 12월달 월급과 1월달 월급이 없는 상태거든요. 냉정히 법적으로 보면 그때 선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는 건 몰라도 팀이 시키거나 그렇게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또 일부 재활하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신입선수라든 이런 선수를 훈련을 원하는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좀 양측이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야.
사실 훈련 더 하면은 본인한테도 좋은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 훈련은 계속 선수들이 하겠지만 네. 그래도 팀의 성적이 뭐 좀 비활동 기간에 훈련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또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의 월급을 조금 더 줘야 글쎄요. 된다. 그러면은 그런 좀 면도 문제가 사실, 없어지겠죠. 일리가 있죠. 예. 그리고 야신 우리 김성근 감독이 훈련시키려고 그러다 좀 힘들게 되셨네. 예. 그리고 일본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이 프로 감독 시절에 승부 조작을 주도했다. 이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승부 조작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닌 모양이에요. 예? 외국이 사실 더 많고요.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이기레 감독이라고 멕시코 출신의 감독입니다. 예. 브라질도 그거 끝나고 7월 달에 선임이 됐는데요. 이기레 감독이 2011년에 스페인의 사라고사라는 팀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예. 그때 승부 조작을 주도를 했다. 관여 정도가 아니라 주도를 했던 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법원이 이미 뭐 피의자 신분을 일단 올려놓고요. 예.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가 사라고사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18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는 18, 19, 20위가 2부 리그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경기에 라반테라는 팀하고 했는데 라반테 선수한테 돈을 주고 좀 줘달라.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사라고사가 이기면서 강등되지를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라고사 감독으로 있던 이기레 감독이 선수단한테, 그러니까 라반테 선수들한테 직접 13억 원, 총 13억 원을 3명이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레 감독이다. 이렇게 스페인 법원은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보도가 되면서 일단은 이기레 감독은 이전에도 보도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때마다 난 결백하다. 그리고 일본 축구협회도 일단 감독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본 뭐 몇몇 언론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래서 감독을 교체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부 조작이라는 게 뭐 뛰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고 이러면 되는 건 모양이에요. 예? 그 축구에서 승부 조작은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아는데요. 예. 그냥 마지막 한 발을 안 뛰는 거죠. 마지막 한 발을 잘 뛰다가. 열심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덜 뛰거나 늦게 뛰거나 안 뛰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골키퍼하고 1대1에 맞는 상황이 나오고 또 골키퍼가 잡을 수 있는 공이지만 이제 잡지 않는 거죠. 그렇지. 교묘하게. 넘어지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교묘하게. 이거 그런 거 참.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물론 있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 제가 보기에 외국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원전 인구 주민들이 갑상샘 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상샘 암 피해를 주장하는 301명과 그 가족 등 총 1,336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요. 관련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 가운데 하나죠.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흥 사무국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000명이 넘었네요. 소송 참여 인원이. 그러니까 이 1,000명이 모두 개개인이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1,000명이 모두 다 건강에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요. 예. 그 301명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고요. 그 가족들까지 해서 이제 1,336명이 원고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이분들이 다 자신들의 건강 이상이 원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예. 저희들의 어떤 원고 모집 운동 등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원전과, 본인들의 어떤 건강 이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지금 알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갑상샘암, 갑상선암하고 갑상샘암하고 같은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군요. 예. 구체적인 피해 사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저희들한테 접수 오신 가족들 가운데는요, 뭐 일가족 3분이 다 갑상선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원전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뭐 함께 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가족 두 분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어떤 가족은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먼저 갑상선암에 걸리시고 또한 1년 후에 어머니가 또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보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상선암 수술도 전신 마취하에 이루어지고요. 또 이렇게 갑상선을 제거하고 나면 평생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매우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경주 쪽이죠, 이 지역이요? 예, 저희들은 경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어디 사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원전 주변에 살고 계십니다. 예. 원전 주변이 경주 그 인근의 원전 주변이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 경주에는 방사성 폐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아니죠.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아니죠. 경주에 있는 방패장이 원전 부지 내에 있고요. 예. 방패장은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금 경주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사능 피폭량 같은 걸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건 없고요. 예. 한 2012년경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그 주민들의 소변을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월성원전 바로 앞에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소변에서 한 30베크렐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고요. 예.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수치가 떨어졌고 경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30km 떨어져 있거든요. 예. 경주 시내 시민들의 소변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 주변이 일반 평상시에도 이렇게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암이 아니라 갑상선암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예.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나 암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는 이유는 고리 원전 주변에 살고 계시는 그 이진섭 씨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2년 전에 관련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지난 10월 7일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 뭐 다른 병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일단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소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요구하셨죠? 그러면은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통계적으로는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한 2.5배 정도 갑상선암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마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이런 역학조사들을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안 된다라면은 뭐 관련 지자체에서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외에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건강 악화와 원전과의 관계가 이제는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죠? 예.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아마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은 일단 이제 1차 소송단을 모집해서 소송에 들어간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뭐 홍보하기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갑상선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말까지 2차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소송을 들어가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된 계기가 부산에 있는 이진철 씨 가족이 1심에서 성소를 하면서 저희들 소송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진철 씨 가족도 이제 2심 소송을 하게 되는데 뭐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요 이진철 씨 가족의 2심 성소를 위해서 또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이상홍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1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예,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다사다난했다. 매년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요, 2014년은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수요일마다 각 분야별로 2014년을 되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오늘은 금융뉴스, 금융소비자 10대 뉴스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올해 가장 큰 금융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으세요? 고객정보 유출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부터 시작된 그 대규모 카드사의 정보 유출이 1만 1억 600만 건이 유출이 됐거든요. 1억 600만 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가 다 그 고객 정보가 그 좀 속된 말로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국민의 개인 정보들이 사실은 시장의 정보 혹은 뭐 국제 정보로 이렇게 다 유통이 된 실정을 온 국민이 그러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피해자 구제나 보상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잘 됐나요? 잘 되지 않았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고객 정보 유출은 지금 뭐 이번 그 사건만은 아닌데요. 그 고객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의 그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적인 그러한 그 어떤 법적인 제도나 그 관행들은 개선이 되지 않고 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이제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에 그러한 그 강도가 좀 변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의 구제 보상을 받는 그런 길은 과거보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KB금융의 내분 사태요. 네네. 올해 진짜 참 말이 많았는데. 네네. 이거 뭐 결국 마피아. 네. 그죠? 네네. 이게 원인이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KB 지수 사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문제였고요. 또 낙하산 인사 간에
이제 다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피아와 연피아다 해가지고 양쪽에 이제 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 어떤 갈 때까지 가는 그러한 싸움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관치 금융의 어떤 그 폐해로 예.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LIG 손해보험이 인수 여부 논의할 예정이라고 KB금융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KB 사태에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그 선출된 사장이 사실은 금융당국의 선호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회장만 선출이 되면 LIG 손보의 인수에 대한 인가는 그 빠르게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 보류를 하면서 사회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사회이사들을 사표를 받아라 하다가 지금 이제 사표는 3월 이전에 이제 다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영 그 인수 능력이 의심된다 해서 계속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여론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 LIG 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수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결국은 승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이 네. 스미싱, 파밍, 전화 사기 이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점점 많이 받아요. 네네. 중앙지검이라고 전화를 하고 네네. 제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그러니까 출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조사에 협조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그랬더니 네네. 왜 안 하니에요? 그래서 네네. 피싱이니까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이런 전화 많이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네. 예. 자,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파밍, 피싱, 스미싱 네네. 이런 피해가 더 늘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그 소비자 또 국민들의 그 어떤 이 피해 인식이나 어떤 그 정보를 많이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50%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이유가 뭐냐면 대책이 부진하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과거에는 이 해외 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 지금은 국내 자생적인 조직이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집단화되고 정교화되면서 이러한 그 사기를 당하는 층들이 젊은 층에서부터 시니어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보다 더 이런 대책이 더더욱 이렇게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데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게 사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전자금융 사기가 계속적으로 만연되는 이유는 지금 국내에 우리가 지금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대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쪽의 대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파밍이라든지 이런 전산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그 고도화된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러한 피해는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사에 대한 어떤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책임의 그런 문제를 책임의 범위를 좀 더 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가 또한 전자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회사들의 책임을 좀 더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동양 사태.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재벌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자회사죠. 10여 년 동안 사기적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전국의 개인 금융 소비자들한테 부실 계열사의 CP, 회사채 발행 이런 문제였었죠. 이거 지금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8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금융소비자원이 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양 사태는 그 작년에 9월 30일 날 발생을 해서요. 피해자가 한 4만 9천 명,
피해 금액은 검찰 발표로만 해도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 9천 명의 1조 3천억의 피해를 본 어떤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사기 행위를 계속 해왔던 것이 그 10여 년 만에 이제 이렇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은 없이 대책이 나온 것이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소송밖에는 없다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주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도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런 소송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서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공정위에서 소비자 소송 공동사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 올해까지 이 소송을 지원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장 경질 조치, 네네. 그렇죠? 네네. 우리은행 매각 또 실패한 네네.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10대 뉴스로 꼽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7월 말일경에 재신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KB 사태의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서 갑자기 이제 경질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금융 당국의 책임이 물론 없었던 건 아닌데 꼭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뭐 이렇게 금융수장들의 어떤 책임이 컸다는 것을 일부 이제 정부가 경질 조치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는 10대 뉴스는 아닌데 지금 추미애 관심사 왜 그러냐면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죠. 네네. 이 사람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하는데 금융소비자원이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죠. 내용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최근 뭐 잘 알려졌다시피 그 땅콩 회항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어떤 그 저지른 어떤 그러한 그 상식 이상의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구속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의 어떤 올바른 적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떤 대한항공이나 조현아 부사장의 경우에 아직도 황제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또한 직원은 머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놀랐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나 어떤 개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 윤리의식이 어떤 이런 그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마땅히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그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분들을 주위에 이렇게 주위에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현아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죠.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를 인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항공사임에도 틀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항공사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렇게 망신적인 행위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재벌 2, 3세들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승계되는 그렇죠. 이러한 그 풍토도 소유 구조의 네. 그다음에 그 불공정한 소유 구조죠. 터무니없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행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재벌에 많은 그런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는 어떤 기업 존립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어떤 큰 어떤 경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그 승계하는 것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국회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법감정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논의돼야 되고 법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족벌 경영하면서 네. 코리안에어라는 거를 사방에 달고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아예 이 기회에 한진항공으로 이름을 바꿔라. 네. 그런 얘기도 어떤 분은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대한항공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현재까지 어떤 그 모습이나 지금 그 사후 처리 과정을 보면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데 잘못 범한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사후 처리도 잘못을 범한 것 이상으로 미숙하고. 맞습니다. 네. 어제 일간지 사과문 보셨어요? 네, 저는. 그거 사과문 사방에 났는데 저도 네네.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과가 도대체 뭘 사과하겠다는지 모르겠다는 거. 네네. 왜 대한항공은 일처리 계속 이렇게 하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과문의 신문의 그 하단에 있는 건 봤는데 뭐 읽어보기조차 싫어서 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전과 후에 대한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기지 못할 만한 어떤 수준과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기업적으로나 어떤 경영자적으로 예.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소비자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불매 운동을 이제 국내외의 어떤 기관과 연대해서 보다 더 어떤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률도 많이 떨어졌대요. 네, 이 사건 네, 이후로. 네. 그리고 주식도 지금 저유가 때문에 항공사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대한항공은 주식 상승률도 상당히 둔감하다고 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예, 어제 오셨던 우리 애청자분들 문자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1147님, 어제 관계자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가님들도 아름다우세요. 작가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 그냥 잘생겼다라는 소리보다는 깨끗이 나이 든다라는 소리가 더 좋습니다. 0628님, 어제 춤춘 젊은 오빠 이학순입니다. 출발새 아침 모든 승기 있게 보급할게요. 예, 이분이 또 어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5456님, 김종세입니다. 어제 공개방송은 저의 삶을 되돌리게 한 방송이었어요. 직장 빠지고 하는데 아주 좋았어요. 또 공개방송 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럼요,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9094님,
어제 방송 감사합니다. 인간 냄새 나는 방송 만들어주세요. 예,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58님, 8055님, 6027님 많은 분들 칭찬과 격려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2015년도에도 열심히 진실을, 사실을,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면서 울고 웃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 보다 보니까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일주문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17일 오후에 점등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고 있죠. 모든 종교들이 바로 종교의 본연인 사랑과 화해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